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첫 시간 그죠? 공부 시작하고 오늘이 첫 과목이고 제가 처음 만나는 아마 우리 학원의 강사일 텐데, 오늘 여러분한테 오자마자 바로 이 맨 위에 9급 출제기조 전환 예시 문제라고 써져 있는 문제를 드렸죠. 이게 이제 25년도부터 우리 공무원 시험의 출제 기조가 완전히, 물론 기존에 있었던 유형들이긴 하지만 상당히 많이 구성도 그렇고 좀 방향성이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한테 책을 여러분이 지금 구매를 못한 이유도 갈아엎느라고 너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원래 이제 OT를 한다, 첫 시간이다 그러면 이제 OT하고 이제 문법이 가장 이제 학생들이 좀 부담스럽고 양도 많기 때문에 문법부터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그러지 않고 오늘 이걸 먼저 드린 이유는 이 방향대로 우리가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쭉 푸시면서 여러분도 느꼈겠지만 문법 관련한 문제도 있어요. 그러나 대체로는 다 독해, 그죠? 독서 독해 문제예요. 근데 이 독해 문제도 종류가 되게 다양하죠. 무슨 재배열도 있고 추론하시오도 있고 뭐 결론 찾기도 있고 참이냐 거짓이냐도 있고 상당히 다양해요. 그래서 이 유형들을 하나하나 연습하는 것도 오래 걸리고, 그렇다고 해서 또 문법 문제도 그냥 읽고 푸는 거는 풀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20분을 더 넘게 드렸어요. 이제 50분부터 생각을 하면 20분을 더 넘게 드렸는데, 여러분이 좀 더 일찍 와서 앉아 계셨다면 아마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푸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시험장에서는 20분 꼴이어야 된다는 거죠. 알다시피 100문제인데 100분이니까 과목당 20문제씩. 근데 이제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언어다 보니까 조금 더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니까 암기 과목에서 좀 줄이고, 국어나 영어는 좀 더 쓰긴 해요. 20분 이상 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막 30분, 40분 풀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법 같은 경우도 배경 지식을 달달달 외우는 것까지는 이제는 조금 오버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법의 핵심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법도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독해 쪽에 신경을 써서 다양한 독해 유형을 계속 이제 연습을 하면서 빨리 읽기. 우리는 사실 정확도도 중요하지만 정확도 플러스 사실은 스피드죠. 왜냐하면 정해진 시간 안에 다 풀고 다 맞는 게 우리의 목표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서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일단 자, OT, 우리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 먼저 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준비한 우리 요 예시 문제를 가지고 이제 첫 수업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 뭐 한 장짜리 여러분 커리큘럼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게 우리가 내년 시험을 목표로 해서 쭉 공부해 나갈 과정인데요. 먼저 뭐 국어학이라는 파트가 있죠. 그건 이제 문법 파트예요. 근데 여기 제가 적어놓은 걸 보시면 거기 자료에도 있지만 지문형 문법 문제 분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아까 예시 문제에서 풀었던 2번이나 3번, 사실은 1번도 문법에 해당하는 올바른 문장 문제인데, 이런 1번, 2번, 3번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여러분이 높임법 중에 간접 높임이라는 파트를 알면 사실 되게 빠르게 지문 한 번만 눈으로 훑고 3번의 답을 되게 빨리 찾을 수 있어요. 혹은 2번에서도 마찬가지로 합성어, 파생어, 통사, 비동사 이런 이론을 알면 되게 빨리 1분도 안 걸려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위에 올바른 문장도 연습하기에 따라서는 시간 투자해서 연습을 해두면 되게 빨리 찾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지문은 지문형 문제로 나오긴 하지만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 체크하고, 하지만 필수 이론이 필요하니까 필수 이론을 같이 정리하는 걸로 문법들은 좀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오늘 제일 많이 풀었던 독해. 독해는 사고력 측정 문제, 사고력을 강화한다. 계속 사고력을 측정하겠다는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사고력이라는 게 결국은 아주 꼼꼼한 분석, 그죠? 분석하면서 이해를 해야 한 단계 더 나가서 사고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분석, 독해, 사고 이것들을 우리가 계속 연습을 할 건데요. 이제 지문 독해 다양한 유형으로 여러분이 지문 독해를 연습을 할 거고요. 뭐 피셈 문제로도 연습하고 수능 제시문에서도 연습하고, 왜냐하면 기존의 9급 공시에선 이런 유형이 많지는 않았으니까. 있긴 있었어요. 추론이나 이런 거. 근데 가져와 봤자 아주 많진 않아요. 몇 개 안 돼.
그래서 이제 다른 시험, 특히 필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많이 차용을 해서 문제 유형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가 연습시켜 드릴 거예요. 9급 수준에 맞춰서. 그래서 그런 지문 독해, 그다음에 추론하는 훈련을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화법과 작문 파트가 있어요. 자, 화법 작문 파트는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예를 들어 작문이면 여러분이 오늘 풀었던 문제 중에 뭐 개요 작성할 때 네모에 들어갈 게 뭐니 찾아라 뭐 이런 문제들 8번 문제가 이제 개요 작성 작문 문제예요. 작문 문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개요에 대한 이론도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필수 이론이 있습니다. 화법하고 작문. 지금 여기 오늘 문제의 화법에 관련해서는 뭐 뚜렷하게 이런 문제예요라고 보여드릴 만한 게 없는데 사실은 몇 년 전부터 화법도 상당히 많이 현장에서 우리가 실제 직무 현장에서 사용할 만한 화법들 그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출제가 됐거든요. 다양한 상황, 내용을 반영해서 이론과 함께 또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학은 여러분이 아까 이광수의 무정 혹은 이광수의 무정은 뭐 그냥 비문학 독해라고 봐도 되는데 6번 문제 이육사 시인의 시에 관련된 분석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문학 비평 지문이나 마찬가지죠. 이제 분석하는 거. 작품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거. 자, 그런 지문을 보여주고 그걸 토대로 이 작품을 이해했는지 물어보는 거. 사실 유형만 바꿨을 뿐이지 시 보여주고 보기에다가 설명 몇 줄 넣고 맞는 거 찾으시오 문제나 딱히 다르진 않아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시를 완성된 시를 딱 하나를 보여주지 않고 사이사이에 섞어 놓으면서 설명을 하니까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더 어렵대. 아니 뭐야 더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거나 문학도 개념, 기본 개념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아주 기본적인 시를 분석할 때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읽어야 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비평 지문 같은 거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하면서 이런 거 이제 수능에서 상당히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거 하면서 선택지도 독해해야 됩니다. 선택지. 1, 2, 3, 4번 선택지 독해가 상당히 중요하죠 사실은. 그래서 문학은 특히나 그런 것들을 같이 연습을 할 거고요. 이렇게 이제 뭐 문법부터 다양한 파트로 우리 시험 문제 출제 기조에 맞춰서 연습을 하다가 이제 기출문제 단계로 넘어가면 기존에 우리 9급에서 요 유형들로 이미 출제가 되었던 것들 뽑아서 다 풀고요. 플러스 다른 시험들 아까 말했지만 피셋이나 이런 시험에서도 좀 같은 유형으로 우리가 볼만한 것들을 가져다가 같이 다양한 기출을 다 풀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모의고사로 내년에 이제 모의고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모의고사로 넘어가면 여기 지금 기출문제부터가 내년에 이제 문제풀이 1월부터 이게 문제풀이가 쭉 갈 거예요. 2달.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모의고사를 쭉 갈 건데 사이사이에 제가 보면서 이제 요거는 저도 이렇게 완전히 갈아엎어서 뭐 사실은 기존의 공시는 독해 문제가 최근에도 많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학생들은 한자 문법이 너무 어려우니까 거기에 되게 많이 몰입을 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학생들의 요구에 맞춰주느라고 그쪽 방향을 좀 많이 잡아줬는데 이제는 무게중심이 완전 사고력 독해 쪽으로 완전히 실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가야 돼요. 안 할 순 없지만 좀 맞춰서 뭔가 비율을 다르게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다 보면 여러분이 분명히 어느 부분에서 좀 어려운 게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독해를 우리가 충분히 연습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이 뭐 추론 독해가 되게 어려워하더라. 그럼 제가 사이에 추론 독해만 따로 또 조금 더 몇 강을 드릴 수도 있는 거고 해드릴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좀 살피면서 할게요.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의 사실 지금까지 되게 강의를 되게 오래 했지만 우리 학생들의 독해력이 어디까지인지 독해력만 막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까지는 상당히 쉬운 독해만 나왔기 때문에 딱히 어려운 걸 할 그게 아니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난도가 있는 걸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수준을 좀 살피면서 같이 사이사이에 필요한 걸 좀 더 넣어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제 모의고사 요런 유형으로 요런 문제 구성으로 모의고사를 드리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실시간 모의고사를 하고 그다음에 해설도 같이 제공하면서 문풀하면서 그런 식으로 대비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수업을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학습법.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할 건데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가? 사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수능 볼 때요. 독해 복습 어떻게 해요? 독해도 복습했나요? 독해 문제가 우리가 대부분인데 독해는 어떻게 복습하지? 막 문법은 외우면 되고 예를 들어 한자나 어휘도 외우면 되는데 와 독해는 배우면 복습을 어떻게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독해도요, 여러분, 어려운 독해는 자기가 틀린 게 있으면 한 번 더 풀어보는 게 좋아요. 근데 어차피 똑같은 문제 나올 것도 아닌데 답을 외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답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건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독해 수업을 진행한다 그러면 항상 제시문을 주잖아요. 그 제시문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제시문에 대한 내용 파악이 상당히 중요해요. 꼼꼼하게. 그리고 제시문들이 사실은 맨날 새로운 것만 나오진 않아요. 조금 주제들이 비슷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시문들을 뭐 외우고 정리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공부법이지만 사실 제시문들 내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제시문은 한 두세 번 정도 여러분이 좀 읽으시면서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가 될 때까지, 그래서 그 글의 흐름이 완전히 내 눈에 보일 때까지 그렇게 읽으면서 스스로 진짜 사고력이라는 게 뭘까요? 내 두뇌가 흘러가는 방향, 생각이 진행되는 방향을 내가 개척해 주는 거야. 그래서 정답을 향해서 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 제가 여러분한테 해드릴 수 있는 건 수업, 방향 제시, 자료 제공 정도가 될 거예요, 독해는. 나머진 여러분이 시간 투자를 해서 나는 독해가 어렵다 그러면 어려운 사람일수록 스스로 계속, 이게 1시간이 걸리든 2시간이 걸리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한 문제 갖고 1시간도 고민해요. 원래 지금까진 그럴 거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아마 어려운 거 하면 그럴 수도 있어. 어려운 그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근데 그럴 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연습할 때는 2시간이든 1시간이든 상관없습니다. 내 사고가 확장돼서 다음부터 그 유형을 잘 읽을 수 있게 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암기나 정리에서는 벗어나야 돼, 독해라는 공부법은. 그러나 끊임없이 읽고, 왜 이게 답이지? 왜 이게 아니지? 이게 어느 부분을 근거로 이게 결론이 나오는 거지? 이 말은 몇째 줄에 있는 거하고 연결되지? 이거를 끊임없이 선지하고 제시문을 연결하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시간 투자를 많이 해서 읽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독해는 그렇게 학습을 계속 하셔야 되고요. 자, 또 제가 글 같은 것도 많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꼭 문제를 풀기 위한 글이 아니라 이제 문제 풀기에 대비해서 여러분의 읽기 훈련을 위해서 내용 파악하기 위한 지문 같은 걸 많이 드릴 거예요. 객관식으로 문제화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따로 요약한다든지 주제문을 찾아온다든지 이런 걸 계속 연습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속 읽으면서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국어학의 문법 쪽은 진짜 암기죠. 요거 이제 오늘 자료를 또 하나 드렸죠. 그래서 거기 올바른 문장 그 파트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좀 이따 우리가 여기 예시 문제 하면서 필기할 게 너무 많으니까 제가 그냥 아예 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다 적을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외워야 되는 거죠. 아, 이거는 중복 표현이니까 이렇게 바꿔야 되는구나. 외우는 거예요. 어차피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문장 같은 경우도 패턴 같은 거,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잘못된 문장 패턴이니까 이렇게 고쳐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암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법은 오히려 명확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암기하세요. 이렇게 외우세요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문법은 딱히 여러분이 막막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시간 투자 많이 하시고 많이 외우시면 됩니다. 근데 독해가 이제 그렇게 끊임없이 사고력, 계속 시간 투자해서 읽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화법 작문도 이론이 있어요. 근데 되게 간단해요. 많지 않아요. 몇 개만 하면 끝나요. 그래서 얘는 그냥 아주 쉽게 문제 몇 줄 그냥 몇 번 풀어보고 이론 몇 개만 해놓으면 여러분이 얼마든지 이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파트라서 화법 작문 파트. 오히려 화법은 쉽고 작문은 어쩌면 여러분이 훈련하기에 따라서는 고쳐쓰기, 개요 작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런 거는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 난 이거 헷갈리는데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다양한 유형을 통해서 계속 연습을 할 거고요. 나름대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이 뭐 지시어, 접속어의 역할 이런 것도 때로는 암기를 해야 돼요. 그런 거 다 알려드릴 거니까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여러분 나름대로의 요런 것들을 잘 시간 투자를 하셔서 하셔야 되고요. 지금 기존의 문제에서 이제 빠진 건 뭐냐면 한자가 빠졌어요. 한자 성어랑 한자어가 아예 싹 빠졌어요. 올해 시험 문제는, 올해 국가직, 지방직, 구급 문제는 한자 성어는 안 나왔고요. 두 시험 다 안 나왔고요. 한자어의 표기 문제는 나왔습니다. 혹은 한자어의 뜻풀이 문제, 어휘 뜻이죠. 어휘 뜻풀이는 나왔어요. 그러나 출제 기조 이 예시 문제, 전환 예시 문제에 한자 문제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지금 한자는 글쎄요, 여러분이 그냥 평소에 조금 그냥
기본적인 것들을 공부해 놓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말하고 싶지만 우리가 그럴 시간은 없을 거예요.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다른 과목도 있고 막 해야 될 게 많으니까. 그래서 그 암기 과목은 뭐 기조가 전환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하셔야 되잖아요. 영어 국어만 이제 기조를 전환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영어 국어만 이제 뭐 영어는 또 언어 중에 외국어니까 여러분이 아마 암기를 해야 될 것 같아. 그죠? 근데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한자나 어휘 파트가 좀 많이 확 도려내서 아예 없어가지고 이제 이 파트는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이에요. 한자는 저도 수업 시간에 그래서 시원하게 한자를 안 다룰 예정인데 여기서 이대로 보면 한자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대로 보면. 그래서 일단은 한자는 나중에. 근데 이제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떤 시험이 어떻게 될지 여기 있는 걸로만 보면 한자는 안 내겠다는 거지만 그냥 예시 문제에 없었을 뿐이야 라고 하면 또 할 말은 없어요. 그래서 그러나 올해 보면 한자 상어가 일단 빠졌고 한자어의 표기도 실용적인 진짜 말 그대로 여러분이 요즘은 직무 현장에서도 한자를 쓰진 않지만 그러나 진짜 필요한 한자들 이런 기본적인 것들 위주로 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내년에 가서 여러분 조금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서 제가 자료 같은 걸로 대신 좀 드리면서 그냥 요 정도만 좀 우리 알아둘까요 하는 것들만 좀 드릴게요. 일단 지금 초반에는 여기 나와 있는 유형들을 우리가 익히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한자는 기본적으로 비중 있는 거에선 좀 제가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이제 뭐 기출이나 동영은 여러분이 자신 있게 다 풀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거고 여러분은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일단 OT는 우리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이 풀어두셨던 요 예시 문제들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풀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앉아있는 지 되게 오래돼가지고 그죠? 좀 쉬어야 되겠다. 나 혼자 막 떠들면 안 되는 거잖아. 10분 쉬고 오세요.